그리고 또 한 방 올라왔을 크리스 우드와 이제 애슐리 반스 이 선수가 하나씩 하나 해주면 무조건 승리해요. 맞아요. 네. 네, 토트넘과 벌리전, 벌리와 토트넘의 경기가 이제 전반전에 끝났습니다. 0대 0이에요. 해리케인 들어와서 더 답답한 건 아니겠죠?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해리케인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해리케인이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해리케인이 지금 얼마 만에 돌아온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감각이 100%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번니가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번니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초반에 유로파 리그를 좀 병행을 하면서 일정이 꼬였고 부상 선수도 같이 나오면서 되게 안 좋다가 점점 폼을 살리면서 2019년 들어와서는 성적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터프모어 원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원정이었는데 이들의 스타일은 뻔하죠. 네.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다가 한두 방에 퀴스우드나 애슐리 반스 같은 아니면 제프 앤드릭 이런 선수들의 어떤 역습이나 날카로운 한 방을 노리는 건데 지금까지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니 션디시 감독의 어떤 전략은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토트넘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항상 이게 제가 안 뛰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축구를 적게 보진 않았잖아요. 저는 언제나 제가 봤던 대다수의 팀들이 일주일 이상 쉬면 그 바로 다음 경기에서 썩 좋았던 적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좋지 그 이상 쉬면 그 다음 경기가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초반에 조금 헤매는 느낌? 언제나 니가 뭐 좋았던 것보다 나빴던 게 머리에 남아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너무 강한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데니 로즈, 오리에 둘 다 별로예요. 네네. 네, 윙백 다 안 좋습니다. 네, 특히 로즈. 네. 어쨌든 뭐 리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빨리 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해리케인이 제가 봤을 때는 못한다는 느낌보다 벌리만 나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아닐까. 모든 스트라이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수비가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 이게 얼마 전에 챔스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딱 두 줄 수비를 쓰면서 이렇게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벌리는 그냥 박스 안에 다 때려박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름의 자기들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좀 찾으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데 나름 이 토트넘 선수들이 중거리 슛을 때리려고 약간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못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딱 때리려고 하는데 앞에 안 보여. 너무 많아. 코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참는 느낌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지금 방금 말한 조민기가 말한 풀백들의 이제 좀 오버래핑이 올라갔을 때 윙백들이죠. 3백이니까 올라갔을 때 좀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먼 거리에서 뭔가 하나 꽝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전반전 내용입니다. 이 네. 번니 원정이 지난 시즌 얘네가 이런 스타일의 축구에 해서 결국에는 유럽 진출권까지 따낸 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가 쉬운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 번에 굉장히 진짜 풀악셀을 밟는 듯한 쫙 들어가는 밀고 들어가는 스프린트는 역시 살아있지만 기회 자체가 좀 많지 않은 느낌이다. 좀 제발 좀 줘라 손흥민한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후반전에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내용은 그다지 뭐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후반전 경기 내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냈었는데 최근에 좋았죠. 이 벌리 홈에서 토트넘이 간만에 고전을 했습니다. 네. 터프모어가 터프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실점을 한 적도 토트넘이었었고 맞아요. 바로 따라가는 골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해리케인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약간의 운도 따라주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오면서 벌리가 두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포체티노가 빠르게 교체 선수들을 투입을 했어요. 공격적인 자원. 그러니까 최근에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전체적으로 시즌을 운영하는데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경기 내에서의 임기응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뒤집을 정도의 과감한 교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빠르게 교체 카드로 투입을 하면서 빨리 대응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 번니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물론 케인의 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션데시 감독도 구드무드 손이나 로비 브레이디 같은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그거는 형이 보았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슛을 때린 것 같은데 빗 네. 맞으면서 묘하게 공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슛을 때리면서 꺾어 차려다가 보니까 더 깊숙하게 맞았고 그치. 그게 오히려 크로스 형식으로 조금 이제 볼 투입이 되면서 그렇게 슈팅을 때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안쪽으로 볼이 들어오면 수비가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벌리가 5승 3무예요. 이번에 경기 이기면서 굉장히 좋아요.
12월 30일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담스러운 상대이긴 맞습니다만은 토트넘은 전력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상대이기도 했거든요. 지는 건 아깝죠. 양쪽 풀백에서의 크로스의 정확성이 너무 안 좋았었고 로즈 오리에는 이거 토트넘이 이거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로운 풀백 윙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그러니까 지난 경기라고 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도르트문트전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 덕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왼쪽에 베르통원의 크로스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죠. 네,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왜 오늘 경기에서 나와줘야 되냐? 앞에 해리케인도 있고 심지어 요렌테까지 투입이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렌테와 해리케인의 힘과 높이를 이용한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양쪽 윙백들이 그 드리블 하거나 크로스를 하거나 볼 투입을 했을 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다. 네.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두 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 어떤 집중력과 그 슈팅 스킬 버티는 힘 그런 거는 뭐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리케인의 폼이 다 올라오지 않은 것과 동시에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요렌테는 해리케인과 나왔을 때 사실 요렌테는 쓸 수 있는 그 툴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툴 선수다. 두 가지밖에 못하는 선수다. 근데 요렌테는 딱 박혀서 활동 반경이 크지 않으면서 떨궈주는 거 전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여러 가지 공간이 열리게 마련인데 해리케인은 그보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를 봤을 때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요렌테와의 궁합보다는 조금 손흥민이 하는 롤이 제한적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성급하게 해봅니다. 아니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해리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거죠 이제 정해져 있죠. 그렇죠. 해리케인은 무조건 선발이고 네, 무조건 선발이에요. 해리케인은 무조건 첫 번째로 선택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중요한데 네. 손흥민이 뭐 투톱 형식으로 쓰지 않고 다시 측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고. 있죠. 왼쪽 네. 윙포도 좋은 네.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손흥민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죠. 대한 걱정은 아니다. 네네네. 손흥민 선수는 오늘은 아주 인상적인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토트넘에서 잘했다 싶은 선수가 많이 없어요. 에릭센도 좀 부진했었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벌리의 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너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 올라왔을 때 크리스 우드와 이제 애슐리 바스 이 선수가 하나씩 해주면 무조건 승리해요. 맞아요. 네, 오늘 하나씩 했잖아요. 딱 한 골씩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리가 홈에서 잘 준비를 했고 토트넘은 그걸 뚫어내지 못했다. 어려웠다. 또 만약에 해리케인이 뭐 이전 경기나 그 이전 경기에서 복귀를 하면서 폼을 좀 끌어올린 상태였으면 몰랐을까.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은 무거운 모습도 네. 물론 득점도 그 와중에 해서 대단하지만 네. 그 와중에 좀 무거운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동안 토트넘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 안 좋았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4위권하고 승점차가 좀 나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내일 맨유가 승리하게 된다면 또 아스날이 승리하게 된다면 좀 추격을 하겠죠. 좁혀지긴 하겠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음 경기 주중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주간 EPL을 통해서 또 네. 자세한 EPL 이야기를 더 깊숙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약간 좀 목소리나 좀 발음이 안 좋은 점 여러분에게 약간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